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제주도교육청이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악성 민원에 대해 교사들을 분리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더 촘촘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촉발된 교사들의 교권 보호 요구. 제주도교육청이 한 달여 만에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핵심은 이른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 대응팀을 꾸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담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의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를 입은 교사에게는 1인당 100만 원 내에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권 전담 변호사와 전문 인력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1인당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앞으로의 과제가 산적하여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으로 늘어나는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이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61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 기간 감소했다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인력을 배치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 배치해놓고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인지가 좀 판단이 안 되고. 한편 제주 지역 교사들도 다음 달 4일 서희초등학교 교사 추모와 교권 회복을 위해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참여합니다. 교육부가 중징계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광수 교육감은 교사들에 대한 복무 점검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중국발 크루즈가 6년 만에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에 오겠다는 중국발 크루즈 기항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시급해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한산하던 제주항 앞바다가 모처럼 분주합니다. 커다란 선박이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예인선이부터 정박을 돕습니다. 상하이를 출발한 2만 톤급 크루즈가 중국인 660여 명과 함께 제주에 도착한 겁니다. 중국발 크루즈가 제주를 찾은 건 지난 2017년 3월 이후 6년 5개월 만입니다. 입항한 크루즈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사드 사태 이후 첫 방문인 만큼 기마 경찰대와 풍물패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제주의 바다와 현무암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자연을 만끽하고 제주의 먹거리 탐방에 나섰습니다. 觉得这边的食物也很好吃，像有海鲜呀，橘子也是这里的特产，对，然后还有它的海也特别美。 6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은 쇼핑과 야시장, 성읍 민속마을 등 코스를 나눠 1박 2일 동안 제주 관광에 나섭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의 신호탄인 만큼 도내 관광업계의 기대도 큽니다. 중국인도 없고 한국인도 없었고 또 중국 관광객이 또 들어오고 또 성수기 지금 같이 겹쳐지는데 또 가을이 선선한 가을이 되면은 국내 팀들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 시간이 짧다는 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입항 선박은 태풍 북상으로 체류 시간을 늘리긴 했지만 보통 크루즈는 8시간 정도 제주에 머무는 상황. 출입국 심사와 이동 시간에만 2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체류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리고 나가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손님들이 체류하는 시간은 6시간이 될까 말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한 10시간만 되면 뭐 성금도 갈 수 있고 뭐 동문시장 그리고 제주도의 맛집 뭐 갈치조림 이런 좀 많이 좀 손님들께. 내년도 제주에 입항을 신청한 크루즈는 현재 330여 척. 이 가운데 80%가 중국발 크루즈로 9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어서
크루즈 관광객들의 제주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성산 일출봉 부근 교차로가 한 달에 서너 번씩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 공포의 도로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주행하던 차량들이 서로를 보지 못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현장을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택시. 갑자기 커다란 충돌음과 함께 오른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방향을 잃고 급가속합니다. 택시에 부딪힌 승용차는 주차된 트럭 한 대를 더 충돌한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승용차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뛰어갑니다. 멍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차를 한쪽으로 세우고 내려서 봤더니 건물 벽에 이제 충돌해서 많이 부서져 있는 상태고 저는 오른쪽 앞에가 많이 파손된 상태고. 사고가 난 곳은 한 관광체험장 부근 삼거리 교차로. 주민들은 이곳에서 한 달에 서너 번씩 크고 작은 충돌 사고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 나는 거는 많이 목격했지만 매일 그 사고 날 뻔하는 거는 매일 있어요. 매일. 사고 원인은 도로의 구조. 동에서 서쪽으로 직진하는 차로와 남동쪽에서 올라오는 차로가 만나는 지점의 각도가 좁아 진입 차량이 서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막는 장애물은 또 있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입니다. 이 도로 옆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또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요. 이것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양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서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월부터. 행정기관에서 주변 관광체험시설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세운 뒤부터였습니다. 그러나 빈번한 사고에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달도 위험해요. 우리도 위험하고 승마는 꼬마애들도 위험하고. 그리고 우회전에 올 때 소나무들이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삼거리 자체가 지금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도로가 좁아가지고. 사고가 잇따르자 행정기관에서는 뒤늦게 울타리 일부를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사경이나 교통 안내판 같은 사고 예방 시설도 없는 상황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북상하던 제11호 태풍 하이쿠이와 제12호 태풍 기러기가 제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한 뒤 다음 달 5일 열대 저압부로 소멸할 예정입니다. 제12호 태풍 기러기 역시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했다 다음 달 4일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지감귤 산지 폐기 시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돼 동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집중호우로 병충해 등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생산자 단체가 도지사에게 산지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 기준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 기준은 농어업인 단체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확정됩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 운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조사료 운송비의 50%를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은 희망농가에서 축협에 사업 물량을 신청하면 축협에서는 화물 선적 운송 실적을 확인한 뒤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4일부터 27일까지 축산물 선물 세트 제조업소와 식육 판매업소 등 30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과 운반 기준 준수 여부이며 원산지 표시를 지키는지 여부도 함께 다뤄집니다. 흉기를 들고 휴양시설에 침입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저녁 7시 반쯤 서귀포시 호근동의 한 리조트에 침입해
가지고 있던 흉기로 대나무 5그루를 훼손한 뒤 가져간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흉기를 들고 다니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도로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부딪히는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는 SUV 차량이 도로 옆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수급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원조례 개정으로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까지 범위가 확대돼 지난해보다 3,600여 명 늘어난 4만 1,000여 명에게 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